자, 우리가 오늘 타임머신 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죠? 중세 시대부터 18세기까지 쭉 이렇게 여러분들 넘어오는 건데, 낭만주의다. 여러분, 낭만주의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낭만주의. 영어로도 뭡니까? 로맨티시즘. 그죠? 뭐 로맨틱한 것도 있겠죠. 그죠? 낭만주의라 하면 뭐냐면요. 인간이 갖고 있는 내면의 감정이 여과 없이 분출됐던 사조예요. 그러니까 18세기 이전까지 뭐 르네상스나 이때는요. 예술의 주제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도덕적인 것들이 예술의 주제가 되었다면 18세기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항상 도덕적이에요. 내면이. 그죠? 누군가를 한 대 때리고 싶을 정도로 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내면의 감정이 그냥 여과 없이 분출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분출했던 사조 중에 하나가 바로 낭만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낭만주의가 재밌게도 가장 다양한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됐던 사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림인데요. 드라큘라라는 화가가 그림을 그렸죠. 유명한 화가죠, 여러분들. 키오스탐의 학살이라는 그림이고, 뭐 역사화죠. 19세기 초에 그리스에서 일어났던, 당시 그리스는 여러분 터키가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스가 독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분쟁이 생겼겠죠. 그때 힘이 셌던 터키군들이 그리스에 가서 그 일반인들이죠, 여러분들. 그 여자들이라든가 아이들이라든가 가차없이 학살했던 장면을 그린 거예요. 그동안 미술사에서 이런 주제는 한 번도 다뤄주지 않았어요. 전쟁이란 주제를 그렸으면 어떤 식으로 그려졌죠? 영웅적인 모습으로. 그죠? 그 장군의 그런 업적이라든가 그런 게 그려졌는데, 드라큘라는 이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화가답게 전쟁이 갖고 있는 잔혹함, 그죠?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을 묘사한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오른쪽에서 말을 타고 있는 그 터키 아저씨죠? 오른쪽 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칼에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여자 하나를 말에 매달고 왔고요. 그 옆에 보니까 한 아주머니 하나가 삶을 갈구하는 건지 무언가 애원하고 있는데, 다음 장면은 안 봐도 아시겠죠? 저 칼로 저 여인을 내려칠 기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노파가 하나 있고요. 오른쪽에 보세요. 엄마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죽은 어미의 시체 위에서 배고픈 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동안 이런 것들이 예술의 묘사가 안 됐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사조를 우리가 바로 낭만주의 사조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되고, 또 다음 그림 보시면요. 이게 항상 사조는 문학의 선봉이에요. 그죠? 우리는요. 동양은요. 우리 시서화금이라고 하죠. 우리는 시가 먼저, 그림, 서예죠. 그다음에 그림, 그다음에 가야금. 이게 순서라면 서양은 항상 사조의 선봉을 쓰는 건 문학 작품들입니다. 그럼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문학 작품은 누구의 작품이 가장 유명할까요? 빅토르 휴고의 작품이에요. 이 두 작품 모르는 분은 없으시겠죠? 노틀담의 곱추, 레미제라블. 노틀담의 곱추는 어떻습니까? 콰지모토, 곱추예요. 노틀담 교회의 종칙이죠. 창녀랑 사랑을 합니다.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전 시대까지는 이런 사랑은 문학 작품의 주제가 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 레미제라블, 신마저 포기한 정말 오갈 데 없는 최하층민의 삶을 그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문학의 주제가 될 수 없었는데 18세기 낭만주의 시대가 되면서 이들의 삶까지, 이런 사랑까지도 문학과 또 예술의 주제로서 표현됐던 사조가 바로 낭만주의 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깔레이 시민들이라고 하는 로댕의 작품인데, 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이것도 한 1시간 정도 이 작품만 가지고 얘기해 드릴게요. 100년 전쟁할 때 일이에요.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정확하게는 116년 전쟁을 했어요. 근데 재밌게도 전투가 영국에서는 한 번도 안 일어나요. 프랑스에서만 전투가 일어나요. 전투 중에 95%를 이긴 사람은 영국이에요. 전쟁이 이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영국은 전투에서 이겼으나 프랑스는 전쟁에서 이겼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해준 사람이 바로 잔다르크예요. 다음에 이런 거 얘기해드리고요. 자, 이 그림은 그 당시 때 이제 뭐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당시 영국의 왕이 에드워드 3세라는 왕이 있을 때 크래시 전투라고 해가지고요. 파리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전투를 하고 승리를 거두고 올 때 깔레가 어디냐면요.
런던에서 유로스타 타고 파리 가보신 분. 3명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기차가 런던 출발하죠. 도버까지 갑니다. 도버 해협을 건너죠. 첫 번째로 올라오는 곳이 깔레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도시 중에서는 영국과 가장 가까운 곳 중에 하나죠. 굉장히 작은 어촌이었어요. 자, 이 영국 왕이 이 조그맣던 어촌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이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했답니다.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을까요? 점령하고 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 다 죽여버리겠다고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간곡히 부탁을 해서 이 형벌을 바꾸죠. 어떻게 바꿨을까요? 그럼 이렇게 하자. 아무나 마을에서 6명의 사람이 자, 교수형을 당할 준비, 목에 밧줄을 걸고 성벽의 열쇠를 갖고 나오면 그 6명만 죽이고 다른 사람들은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다 죽는 것보단 여러분들 6명이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럼 중요한 거죠. 6명 누가 나가야 될까요? 초등학생들 대답이 기가 막힌 거 아세요? 노인이요. 합리적이죠. 무섭더라고요. 노인들이 오래 살았으니 그죠? 노인들이 나가야 된답니다. 네, 하지만 역사적으로 누가 나갔죠? 당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마을의 기득권들, 시장, 의사, 뭐 이런 아주 마을에서 그 마을을 이끌었던 6명이 자진해서 나갔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제 19세기 때 깔레 시청이 로댕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당연히 시청이 원했던 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6명이. 그렇죠. 영웅적으로 죽으러 가는 모습인데 로댕도 여러분들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조각가예요. 그럼 로댕이 여기서 포커싱한 건 뭘까요? 그 영웅적으로 죽으러 가긴 했지만 그 사람들 내면 어땠을까요? 힘들죠. 이건 정말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 죽으러 가고 있는 내면에 6명 사람들의 그 내면에 포커싱을 해서 지금 만든 작품이 바로 앞에 있는 깔레 시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무엇을 묘사한 거냐?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2개가 있어요. 서울에 담겨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런던에 있는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모습을 갖고 나왔는데 그렇다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대표하는 작품이고요. 영국 런던의 국회의사당 앞에 서 있다. 엄청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고 또 엄청나게 잘 자리를 잡은 거죠. 그럼 이 메시지가 갖고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런던 국회의사당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럼 영국이란 나라가 위험이 닥쳐 있을 때는 누가 먼저 희생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일반 시민입니까? 기득권자들입니까? 이 작품이 갖고 있는 메시지와 포지셔닝을 가장 잘한 곳 중에 하나가 이 런던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깔레 시민들이 아닌가. 나중에 여러분 런던 관광하시는 분들은 꼭 이런 것까지 같이 찾아서 사진 한번 찍으시면 좋지 않을까. 자, 보시면 6명의 사람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6명의 군상을 만든 게 아니고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하나하나 만들었어요. 하나하나 만들었다가 붙여놓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작품도 있습니다. 이렇게 깔레의 시민들이라는 작품이 또 이렇게 조각적인 측면에서는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그림 볼게요, 여러분들. 낭만주의라고 하는 시대가 이제 18세기 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낭만주의 하나가 있었느냐? 아니죠. 낭만주의에 대항했던 새로운 사조가 있죠. 뭘까요? 신고전주의라고 합니다. 되게 쉬워요. 고전주의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고전주의는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 로마인 거죠. 그 당시 때 그림, 그러니까 르네상스 스타일의 그림, 완벽한 데생이라든가, 그죠? 이 역사화를 그릴 때도 웅장한 모습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던 화가들이 대립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이 앞에 있는 그림이에요.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미술관 중에서 가장 큰 그림 중에 하나가 저 앞에 있는 나폴레옹 황제의 대관식이라는 그림입니다. 보세요, 사이즈 여러분들. 가로가 629cm, 그러니까 6m 30이고요. 세로가요, 거의 10m예요. 아파트 18평이에요. 쉽게 이해되시죠? 그림의 면적이 아파트 18평짜리 면적이에요. 옮기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아주 크게 그려진 그림이고 미술 역사상 그 어떤 행사 장면을 가장 사실적이고 가장 드라마틱하게 묘사한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앞에 있는 그림인데 이런 그림도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8세기는 낭만주의와 신고전주의가 대립을 했고요. 더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자, 두 점의 그림이에요. 모델은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프레드릭 쇼팽, 우리 좋아하는 작곡가 쇼팽입니다. 왼쪽에 있는 쇼팽의 모습은 들라크루아, 아까 키오섬의 학살을 그렸던 화가가 그린 그림이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화가는 앵그르가 그린 그림이에요. 무슨 얘기냐? 왼쪽은 여러분들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오른쪽은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화가예요. 이게 바로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차이입니다. 같은 모델을 놓고 그렸는데 들라크루아는 쇼팽과 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친구지 않습니까?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여성스럽지만 이 친구의 내면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정열적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내면에 있는 쇼팽을 그려준 거고요. 앵그르는요. 정말 초상화 같은 신고전주의 스타일로 쇼팽을 묘사했죠. 그러니까 18세기가 이렇게 낭만주의와 신고전주의 두 사조의 대립이 있었던 시대다라고 여러분들 오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